오늘 인터뷰는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회사 및 직무, 취업 준비 과정, 대학 생활, 진로 및 조언, 이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행정직으로 재직 중인 중어중문학과 21학번 졸업생 서성경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 회사와 직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부서와 담당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전라남도 소재의 한 지사에 근무 중이고 고객지원과에서 댐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댐 주변 지역은 인구 감소나 경제 악화, 그리고 환경 규제 등으로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댐 주변 소재의 학교 행사라던가 또 취약계층들의 주거 복지 그런 개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배님께서 담당하신 업무의 구체적인 흐름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하루 일과나 근무 환경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직이라는 단어를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정적인 업무만 할 것 같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행정직도 출장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 중에는 서류 작업과 같은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댐 부지 현장 점검이나 민원인 면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출장을 나갑니다. 월말에는 산단이나 지자체에 방문해서 유량계 검침을 하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주 3회 정도는 출장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이나 워크숍 일정도 좀 잦은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공기업 중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선택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기관도 함께 준비하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수자원 공사만을 목표한 것은 아니었고, 모두가 그렇듯이 공기업에 취업하자는 목표 하나로 많은 기업의 필기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처음 시험을 봤던 곳이 수자원공사였는데, 마지막도 수자원공사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없지만 수자원공사 필기가 좀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직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영, 회계, 재무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딱 이 세 과목만 출제되기도 하고 또 군더더기 없어서 깔끔하다고 느꼈습니다. 선배님께서 입사 전 생각했던 업무와 실제 업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직인데도 이렇게 출장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뭔가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가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출장을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지루함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지사에서 관리하는 댐이나 취수장 같은 것 시설들이 국가 보안 시설이라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당직 근무를 서기도 하는데요. 당직 근무를 서고 나서는 그다음 날 평일이더라도 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딱딱한 사무직보다는 조금 더 유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와 반대로 적응이 필요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먼저 뿌듯했던, 보람 있었던 순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댐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명절에는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특별 물품을 나눠드린다거나 하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안부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하는 업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꼈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 하면 입사 당시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전임자가 퇴사를 한 상태였어서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말이라서 지사 전체가 바쁘다 보니까 하나하나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업무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문서상에 남겨져 있지 않은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입사 한 7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스스로 모르는 업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조금은 터득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 업무 속에서의 보람과 어려움이 모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선배님의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기업 취업 준비를 시작하신 시점은 언제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류 전형에 필요한 어학이나 자격증 같은 건 1학년 때부터 틈틈이 준비해서 4학년 진입하기 전에 전부 마쳤습니다. 필기 공부는 4학년 1학기가 끝난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기업 외에 일반 기업이나 다른 진로도 함께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었지만 우선은 전력을 다해서 공기업에 도전해보고 이제 안 되면은 다른 쪽을 생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 NCS, 자격증, 어학, 자기소개서 등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조건 필기에 올인했습니다. 공기업은 사실 필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엄청 잘한다고 해서 뭐 필기 시험에 붙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기가 8할인 것 같아요. 그럼 필기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저의 공부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정도에 도서관에 가서 점심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저녁 6시까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집에서 컨디션에 따라 또 8시, 9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경영학은 휘발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질릴 때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오전에 매일 경영학을 공부했고, 오후에는 하루는 재무관리, 하루는 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필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NCS를 추가적으로 공부했고, 자기 전에 머리맡에 이제 정리본이나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행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필기 시험에서 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틈틈이. 관련 직무에 도움이 되었던 자격증이나 교육 과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실무적으로 엑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직을 희망하신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은 당연히 취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됐던 것은 단과대 학생회 활동입니다. 당시에 회의록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서 자간이나 뭐 행간, 그리고 맞춤법과 같은 사소한 디테일을 신경 쓰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단과대 운영위원회 같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또 이제 처음 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해가는 그런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면접인데요. 선배님께서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실제 면접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면접은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면접 3주 전부터 면접 스터디에 주 2, 3회 정도 참여했고,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스터디원들과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제가 보통 중요한 일을 앞두면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을 미리 처방받아서 면접장에 갔습니다. 면접 전날 잠을 아예 못 잤는데 그 컨디션에 약까지 먹어서 그런가 오히려 면접장에 도착하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긴장이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면접 분위기는 생각보다 편안했고 면접관 분들께서도 반응을 잘 해주시고 웃어주셔서 어렵지 않은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중 기억에 남은 꼬리 질문이나 돌방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돌발 상황까지는 아닌데 실제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학습해 왔던 것 중에 가장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음, 대비를 하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사실 딱 듣자마자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중어중문학과에 입학을 했던 게 정말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진심으로 중국어를 사랑해서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어 관련해서도 되게 많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예상하지 못했지만 즉각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느꼈던 게 확실히 면접을 할 때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의 현실적인 조언과 경험담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어중문학과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업무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중국어를 공부한 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공문서라든가 과거부터 보존해 오던 문서상에 한자어로 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업무 맥락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 회사는 서류 전형에서 어학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HSK를 취득한 덕분에 서류 전형을 무리 없이 통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학과 활동이나 대외 활동 경험이 취업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험이 어떤 능력을 신장해 냈다거나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줬다기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라올 거야.'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보통 공기업 준비를 망설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부 시절 아무런 활동을 안 한 게 조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열심히 뭐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경험을 했던 것이 뭔가 성실함의 반증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활동은 단과대학 전공알림이 활동입니다. 입시 시즌에는 보통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입 박람회에 진학 멘토로 참여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직접 상담해 주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학교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학번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공알림이 활동을 하면서 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학과 학우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되어서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활동이 지금 업무에 뭐 직접적으로 사실 도움이 됐다거나 하는 거는 특별히 없지만 뭐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좀 키웠던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지금 민원인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상대할 수 있고 또 팀원들과도 어렵지 않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배님 학점 관리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사실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사실 취업 준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점은 진짜 한 딱 대학 생활 뭐랄까 최종 결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취업 준비를 우선적으로 하긴 했지만 제가 막 학기에 이제 두 가지를 병행을 했었는데 그때 일부러 경영학 전공 수업을 신청해서 들었어요. 어차피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특별히 시간을 낀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생 때 꼭 해보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본 경험은 아닌데 저는 교환학생을 안 가본 게 후회라면 가장 큰 후회일 것 같아요. 정말 딱 대학생 신분일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어요. 저는 취업 준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는 포기를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대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교환학생은 무조건 꼭 갈 것 같아요. 네.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미리 준비하고 싶었던 것은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저는 입학 직후부터 사실 너무 공부, 자격증, 활동 이런 거만 좀 생각을 해 왔다 보니까 대학 시절 내내 좀 재미없이 살았던 게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밤새 돌아보기도 하고 약간 뭐 취한 상태로 수업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로망이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 돌아간다면 한 반년 정도는 취업이 늦어져도 좋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 보고 싶어요. 네, 선배님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로 및 조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꾸준함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동력을 얻었던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셨고 결국에는 목표하던 기업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 꾸준함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존경심과 큰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걸 몸소 느끼게 해주셔서 저도 꾸준함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입사 후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역량이나 업무 자세는 무엇인가요? 배우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은 두 번 물어보지 말자입니다. 모르는 것은 두려워 말고 물어보되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배워서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드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공기업 채용 방향이나 취업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 같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뭐 AI 자율 정수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업무 시스템 상에서도 자동화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기업 채용 전망이 어떻겠다 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행정직이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추이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준비하시던 거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너무 조급해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너무 어리다. 지금 당장 퇴사하고 더 많은 경험하고 더 많이 놀고 와서 입사해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수당 공사가 이제 제가 하반기 입사자인데 하반기에 가장 좀 빨리 뜨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좀 빠르게 취업을 했던 편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그냥 '아무 데나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천천히 조급함이나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꼭 목표하는 기업에 갈 수 있도록 1-2년 솔직히 늦어도 괜찮거든요. 늦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를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진짜 안 되겠다.' 하면 이제 '아무 데나 가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중문과 후배들이나 인문대학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외부에서 하는 말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문 계열 전공한다고 하면 "너 그거 어문 계열 전공 왜 해? 취업 잘 안 되지 않아?"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또 학부생이었을 때 그리고 취준생이었을 때는 그런 말에 정말 크게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저희 학과 선배님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데 많이 입사하셨고 뭐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또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어떤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준비하시는 길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많은 학우들이 대학 이후의 진로와 취업 준비 방향에 대해 더 명확한 길잡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 인사이다 12기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